저희는 나날이 지나는 방송 휘파라치입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11호 왓이프, 2015년 11호 2 등을 자세히 파헤쳐볼 생각인데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마블 코믹스는 만약 스토리가 다른 식으로 흘러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라는 주제로 만든 왓이프 시리즈를 가끔 내놓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11호 왓이프를 소개해드릴 생각입니다. 먼저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캡틴 아메리카가 자수를 하면서 11호는 대단한 애 막을 내리고 캡틴은 법원으로 호송되던 중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토니 스타크는 캡틴의 무덤에서 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데 바로 그때 의문의 사나이가 나타나 만약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문의 사나이가 토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과거 아이언맨은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렌과 싸우다가 처참하게 패하고 그가 투여받은 익스트리미스를 자신의 몸에 투입하면서 초인적인 존재로 거듭났는데요. 이 이야기에서는 익스트리미스의 부작용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참고로 익스트리미스란 투여받은 사람에게 초인적인 힘과 내구력, 반사신경, 빠른 치유 능력 등을 부여해주며 입에서 강력한 불까지 내뿜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요. 용가리도 아니고. 능력을 얻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전해집니다. 그 과정을 조금만 살펴보자면 먼저 두뇌에서 약물을 거부하면서 심한 구토를 하게 되고 서서히 고통이 줄어들 때쯤 온몸이 번데기로 변하면서 초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죠. 즉 아이언맨은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이죠. 참고로 영화 아이언맨 3에서 킬리언 박사와 페퍼 포츠가 투입받은 약물이 바로 이 약물이죠. 아무튼 이 이야기는 아이언맨이 변태 과정에서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아이언맨이 죽은 후 스탠포드 사건이 일어나면서 무려 600명이 죽음을 당하자 분노한 정부는 초인 등록 법안을 강제로 시행시켜버립니다. 게다가 정부는 모든 초인들은 무조건 초인 등록 법안을 등록해야 하며 이를 반대하면 센티넬을 보내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는데 이 사실에 경악한 캡틴이 초인들을 규합하여 정부에게 맞서면서 11호가 발발하게 되죠. 하지만 정부가 투입한 토르 복제인간과 센티넬 군단에게 히어로들이 무참하게 패하면서 캡틴 아메리카는 감옥에 갇히고 11호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이렇게 의문의 사나이에게 이야기를 들은 토니는 이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따라서 난 실패하지 않았다. 라고 항변을 하는데 의문의 사나이는 아직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라고 말을 하며 또 다른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하죠. 스탠포드 사건으로 600명이 죽으면서 사회는 큰 충격에 빠지고 발빠른 정부는 초인들을 통제하는 초인 등록 법안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와 아이언맨이 찬성파와 반대파의 수장이 되면서 히어로들은 초인 등록 법안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토르 복제인간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11호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는데 즉 여기까지가 기존의 11호와 같은 내용이죠. 네, 맞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캡틴과 아이언맨이 대화를 통해 효율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면서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의 11호에서는 아이언맨 진영이 캡틴 진영을 함정에 빠뜨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캡틴이 전자교란 장치로 아이언맨의 슈트를 무력화시키면서 결국 골리앗이 토르 복제인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에서는 캡틴이 전자교란 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아이언맨과 합의점을 찾아내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이야기는 싸움보다는 대화로 좋은 결말을 이끌어낸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모든 이야기를 들은 토니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며 자책하기 시작하는데 의문의 사나이는 당신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단지 수많은 결말 중 몇 개만 보여준 것 뿐이니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게 라는 말을 하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전 왜 영화 소가 생각날까요? Hello. Do you want to play a game? 아무튼 그의 말대로 선택을 잘 했다면 과연 11호는 행복하게 끝났을까요? 참고로 여기에 등장한 의문의 사나이는 마블 코믹스의 감시자로 알려진 와처로 그는 11호와 같은 비극을 방지하고 싶어서 나타난 건 아닐까요? 최근 마블 코믹스는 시크릿 워즈라는 이벤트로 마블 세계관을 완전히 갈아엎고 배틀월드라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탄생한 배틀월드 안에는 그동안 본 세계관에 속하지 못했던 얼티밋 유니버스와 마블 좀비스와 같은 세계관이 포함되었으며 11호와 하우스 오브 앵과 같은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는 특이한 지역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따라서 2015년 11호는 배틀월드에서 새롭게 탄생한 11호의 뒷 이야기죠. 이 이야기에서도 기존의 11호와 똑같은 스토리
스토리를 가지고 있지만 결말이 달라지면서 새로운 세계관이 생겨나게 됩니다. 먼저 원작대로라면 반대파 히어로들이 갇혀있던 감옥에서 양 진영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고 결국 캡틴이 항복하면서 11호가 끝을 맺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감옥의 자폭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무려 1500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히어로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영토가 반으로 갈라지고 캡틴 아메리카가 다스리는 블루라는 나라와 아이언맨이 다스리는 아이언이라는 나라로 나뉘게 되죠. 그리고 모든 히어로들이 각자의 나라에 편입되면서 더욱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양 나라는 각자의 규칙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캡틴이 다스리는 블루는 아무도 해하지 말 것,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규칙만이 존재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퍼니셔즈의 응징을 받게 됩니다. 그 반면 아이언맨이 다스리는 아이언은 실드가 초인들을 감시하고 훈련시키는 강력한 법치 국가로 아이언과 블루의 등장은 히어로와 악당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으며 오로지 규칙을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로 구분되게 되죠. 정말 심플하게 구분 지어졌는데요.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자 오랫동안 평화를 주장해왔던 미리암 샤프 부인은 언론을 이용해서 마침내 양나라의 평화회담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게 되죠. 참고로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리카가 이 회담에 참석한 이유는 각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는데, 먼저 아이언맨은 합법적인 무역국가로 수많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나라가 작기 때문에 거주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그 반면 블루는 2배에 해당하는 땅을 가지고 있어서 거주지가 넘쳐났지만 아이언이 무역을 봉쇄하면서 식량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언은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웠고, 블루는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립된 나라였죠. 따라서 그들은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평화회담에 참석하게 되는데, 평화회담을 주최한 미리암 샤프 부인이 저격으로 죽임을 당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는 더욱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아이언맨은 평화회담을 망가뜨린 암살자를 찾기 위해서 시헐크를 블루로 파견하고, 식량과 자원의 고고에 얼마 남지 않은 캡틴 아메리카는 결국 전쟁을 선포하게 되죠. 아무튼 얼마 후 아이언맨은 암살자를 찾으러 갔던 시헐크가 행방불명되자 직접 그녀를 찾아 나서는데, 이 과정에서 11호를 일으킨 진정한 범인이 밝혀지게 됩니다. 11호를 일으킨 진정한 범인은 두둥 스크롤 종족으로 상대방의 능력과 외모를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외계의 종족인데요. 왜 그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는지는 아이언맨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쟁을 선포한 캡틴은 당연히 아이언맨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언맨은 할 수 없이 버키 반즈가 스크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캡틴에게 이런 말을 시작합니다. 스크롤 여왕인 베랑케가 우리의 영토를 침략하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었어. 하지만 실패하면서 그녀는 일부 스크롤들과 함께 이곳에 버려지게 되었지. 그러자 그녀는 나라를 양분시켜서 히어로들이 전쟁으로 자멸하길 바랬지. 그래야 손쉽게 이 땅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즉 블랙팬서로 위장한 스크럴이 감옥의 자폭 시스템을 활성화시켜서 영토를 반으로 가르고 평화회담을 주최한 미리엄 부인을 저격함으로써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초인들은 함께 힘을 합쳐 스크럴을 몰아내고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아이언맨을 참 많이 미화시키는 것 같아요. 11호 원에서 워낙 나쁜 놈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미지 회복해야죠. 미래를 볼 수 있는 율리시스가 지구의 종말을 예언하자 히어로들은 율리시스의 예언을 토대로 셀레스티얼이 지구를 침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셀레스티얼의 침공을 미리 대비할 수 있게 된 히어로들은 서로 힘을 합쳐 지구의 종말을 막아내는데,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히어로들의 갈등이 심각해졌다는 것이죠. 즉 히어로들은 율리시스의 예언을 바탕으로 미래의 재앙을 미리 막자는 캡틴 마블 진영과 이것을 반대하는 아이언맨 진영으로 나누어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되었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1호2입니다. 참고로 초창기에 형성된 캡틴 마블 진영과 아이언맨 진영인데요. 먼저 살펴보고 가시죠. 이후 이 진영이 변하거든요.
아무튼 얼마 후 율리시스가 타노스의 심령을 또다시 예언하자 캡틴 마블은 그를 막기 위해 타노스와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충격적에도 이 싸움으로 아이언맨의 절친이자 캡틴 마블의 애인이었던 워머신이 죽음을 당하고 시헐크가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아이언맨은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게다가 얼마 후 중상을 입은 시헐크마저도 숨을 거두면서 아이언맨과 캡틴 마블 진영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죠. 먼저 캡틴 마블은 율리시스가 미래를 예언하면 이협이 되는 인물들을 가리지 않고 처단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헐크예요. 이 당시 캡틴 마블은 헐크가 모든 사람을 학살한다는 예언을 듣자마자 브루스 배너를 찾아가서 그를 죽여버렸는데요. 이때 그를 죽인 인물이 캡틴 마블 진영의 호크아이였죠.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살아난 시헐크는 헐크의 죽음에 분노하는데 사실 시헐크는 헐크와 친척 사이거든요. 열받을만 하지. 아무튼 아이언맨은 율리시스를 납치하여 그의 두뇌를 분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게 되죠. 율리시스가 미래를 예언하는 방법은 지구의 에너지를 모아서 분석한 후 그것을 한형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사실 그의 예언은 100%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아이언맨은 양 진영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더 이상 피해를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미 율리시스의 예언을 100%로 믿고 있던 캡틴 마블이 이를 거부하면서 찬성파와 반대파 진영은 또다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보이는 게 아이언맨 진영이에요. 엑스맨들이랑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시작 여러 가지 진영들이 좀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캡틴 마블 진영인데 엑스맨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 투입되면서 상당 부분 바뀌게 됐죠. 이후 캡틴 마블은 율리시스가 예언한 헐크가 브루스 배너가 아닌 아마데우스 조가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되면서 아마데우스 조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블랙팬서는 그를 막기 위해 헐크 버스터를 만들게 됩니다. 저게 블랙팬서가 만든 헐크 버스터예요. 가만 보면 쿵푸 팬더 같아. 귀여운 팬더처럼 생겼죠. 근데 전작에서 여태까지 마블 코믹스에 나온 모든 버스터들이 처참하게 파괴가 됐었어요.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죠. 근데 과연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블랙팬서가 만든 헐크 버스터는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지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아마데우스 조는 한국계 히어로로 천재적인 두뇌를 먹고 사는 인물인데요. 워낙 천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실드도 그를 초능력자로 인식했다고 하죠. 저 그림처럼 아마데우스 조가 싸울 때는 이상한 기호들이 등장하는데 이 모든 것은 아마데우스 조가 머리로 계산하는 수식을 나타낸 것으로 그는 이것을 통해 꽤 많은 일을 가능케 해요. 아무튼 아마데우스 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솔직히 너무 많거든요. 저희 시간이 없으니까. 예, 맞아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가 헐크가 된 이유는 헐크인 브루스 배너와 함께 지구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방사능을 막던 중 브루스 배너가 방사능을 모두 감당하지 못하자 이것을 함께 흡입하면서 헐크의 능력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팔찌를 이용해서 헐크로 변신이 가능하며 브루스 배너와 달리 천재적인 지능도 함께 유지된다고 전해지죠. 어떻게 보면 헐크 업그레이드 판이네요. 더 강력한 헐크가 탄생한 거죠. 근데 얘도 분노를 하게 되면 통제를 못한다고 그래요. 너무 열받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캡틴 마블 진영은 율리시스의 애언에 따라 수많은 음모를 꾸미는데요. 과연 아이언맨 진영은 그들을 막고 진정한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지금까지 11월2를 알아봤는데요. 이 이슈는 아직 완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결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개판이죠. 다 죽였으니까. 지금까지 11화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아봤는데요. 다음에 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 히히 파라찌 야